정부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조성자라는 존재들은요, 이번 공매도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왜 시장 조성자만은 예외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매도와 반대매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 시장 조성자라는 존재들은 이번 공매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들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짧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이번 공매도와 반대매매 조치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저도 여러분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공매도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짚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시장 조성자는 이번 공매도 대책에 예외가 된다는 부분이 그 안내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 조성자는 누구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들이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시장 조성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가를 넣어주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 시장 조성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만약에 진짜 거래가 없는 종목 같으면 이런 식으로 1160원에 호가가 하나 걸려있고 그 다음 호가가 1080원에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호가가 10원 단위, 100원 단위로 촘촘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어떻게 저렇게 호가가 있을까? 그걸 바로 이 시장 조성자들이 여기다 물량을 집어넣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작용되고 있는 시장 조성자가 참여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붕뜬 상태에서 거래하지 않고 촘촘한 그 사이에서 원하는 가격에서 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는 이번에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5, 600개 정도는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2019년도 1월 달부터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조성자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 17년도에도 있었고, 더 과거로 가면은 한 2007, 8년도에도 기록이 있어요. 그때도 이미 시장 조성자라는 게 존재하고, 또 거래가 부족한 종목들에 한해서는 이 사람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시장을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 기능이었는데, 중간에 우리 경제 상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이 시장 조성자들이 참여를 했다가 안 했던 시기들도 중간에 몇 년씩 뛰었던 시기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2019년도 1월부터 종목을 500종목으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증권사들이 얼마만큼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여기 기사에 나오게 되는데요. 1년 전 기사지만 참고할 만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한화투자, 한국투자, 신한, 미래에셋태우, 메리츠, KB, 신영증권 등이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었고요. 신규 계약으로 골드만삭스와 SG, CLSA 같은 외국계 자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에서도 시장 조성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강압적으로 시장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시장 조정자 거래에 한해서는 물론 의무도 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그 시장 조성자에 한해 하는 거래에서는 공매도 이런 규제에 예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경쟁구도와 독점구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쟁구조와 독점구조. 호가를 깔아놓는 역할을, 경쟁구조는 여러 회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요. 독점구조는 한 증권사가 한 종목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호가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차이는 뭐겠어요?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은 굳이 여러 기업이 참여할 필요가 한 기업만 참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너도 나도 가서 하는 거고, 어차피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가 너무 없고 또 유동성 공급을 해도 그다지 사람들이 많이 거래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유동성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은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증권사마다 해당되는 종목이 보시면 하나투자 같은 경우는 150개 종목, 신한은 99개, 미래에셋은 71개, 메리츠는 59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외국계가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 좀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쟁 구조에 해당하는 총 요 163종목의 경우가 이제 이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종목들이 되겠고요. 독점 구조는 아마 337종목인데 실제 종목들을 보시면은 되게 재미없고 저거 하루 거래량 몇만 주도 안 나오는데 저거 누가 해? 이런 소리 나오는 종목들이 여기 독점 구조 종목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조성자가 참여해서 막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종목, 조정이라고 있는 좀 그렇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들은 실제 163개, 지금 좀 늘었어요. 한 200여 개 정도가 많이 개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시장 조성자가 직접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쭉 접수받아가지고 거래소가 어디는 이 종목, 어디는 이 종목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준다고 해요. 배정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1년 전 거예요. 19년도 건데 2020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이 되면은, 그러니까 전년도 12월이 되면은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연말 12월에는 다음 해에 시장 조성자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종목 역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다음 해에 시장 조성자가 누구이며 어떤 종목이 되는지도 선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는데 사람들이 찾기 힘들게 엄청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20년도 시장 조성자가 참여한 종목이 무엇이며 이번에 공매도 규제에 벗어난, 그러니까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 조성자가 참여한 종목은 무엇인지, 이거는 나쁘다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시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난 이런 것들이 너무 꺼림칙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 종목을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건데요. 좀 더 늘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증권사도 나왔고, 종목은 총 유가증권 시장은 666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73종목으로 작년에 이제 574개와 75개에 비해서도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독점 참여와 경쟁 참여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거는요, 한국 거래소에 들어가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2019년도 1월 달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 기능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원래 이제 있었는데 19년도부터 좀 활성화가 된 거고요. 아시겠지만 18년도 겨울에 증시가 워낙에 침체됐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조정 이 자체를 2019년도에 엄청나게 늘린 상태예요. 보시면 조성 규모 자체를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종목은 아까 보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시장 조성 현황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총 163종목 경쟁 종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많죠. 강원랜드부터 우선주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S, 삼성생명 다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거래 진짜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 종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렌지라이프, 유니드, 유한양행, 이마트, 녹십자, 농심 되게 많죠. 163개. 보면은 한국금융지주, GS, 생소한 종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큰 종목들이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거래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 구조인 종목들은 각각 어떤 증권사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또 나와요. 대상, 선도전기, 선진, 성신야외, 세이브존 INC 이런 거 거래해 보신 분들 되게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유통주인데 되게 많죠. 이렇게 해서 종목이 나와서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시장 조정 안 해주면은 진짜 인기 있는 종목들 말고는 완전 썰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2019년도 보도자료고요. 여러분께 필요한 거는 20년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20년도 거는 제가 이렇게 찾아봤고요. 요거 자료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상세하게 돼 있어요. 계약 체결일이 12월 27일 성탄절 지나고 나서 연말이었죠. 2019년도 12월 달에 2020년도 것이 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KB증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뭐 종목 코드 번호, 뭐 예를 들어 CJ제일제당, 그리고 기간은 2020년도 1월 달에서 12월까지, 의무 스프레드는 네틱, 그 네오가라는 얘기예요. 호가 유지 금액은 8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막 수십억의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막 찍어 누르는 시장 조성자가 그런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근데 모르죠. 과연 증권사가 이걸 어겼을 때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건 그렇습니다. 정해진 거는 규모가 한 종목에 800만 원. 개인 투자단도 800만 원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CJ 제일제당 같이 큰 종목이, 뭐 호가 유지하는데 800만 원, 뭐 8천만 원 썼다고 할게요. 10배 써가지고. 8천만 원 가지고 호가가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규모에 따라서, 좀 덩치가 큰 종목은 호가 유지 금액이 좀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봤자 1000만 원. 한 호가 유지하는데 1000만 원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 진짜 얼마나 하겠어요. 어떤 종목은 막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 이것 때문에 공매도가 막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가짜뉴스급의 시장을 좀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매도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하면서 이제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래소 종목은 직접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도 12월 달에 코스닥에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제 시장 공급 조성자라 그래가지고 종목이 40개밖에 안 됐어요. 컨트롤하는 종목이 40개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얼마나 늘었냐면요. 요거는 이제 2020년도 건데 보시면 2년 전에 40개였는데 지금은 이 시장 조성자가 참여하는 종목이 순번이 있죠. 1번부터 쭉 내려가면은 40개, 85개, 100개, 130, 140, 160, 170, 180, 200, 250, 305개. 전체 305개 종목이 유동성 공급자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호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더 이전보다는 활기찬 시장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래야 테마가 아닌 종목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취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장이 종목이 요란해지기 전에 먼저 선취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용할 때도 불구하고 좋은 가격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코스닥 종목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직접 보시고 내 종목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가격도 나와 있죠. 호가 유지면 얼마 대단하지 않습니다. 호가 얼마나 유지하겠어요. 그죠? 600만 원 가지고 파라다이스의 호가를 유지한다고? 그냥 비호가만 채워넣는 수준이지 그걸로 시세 조정을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장 조성자의 이들은 왜 공매도 규제에서 벗어났느냐, 그 부분은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매도 쳐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매도가 지난번에 나왔던 이번 거 말고 지난번 나왔던 데서 앞으로 공매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금지가 나온 상태이고, 이제 제한된 상태는 나중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서도 그 제한 규제 자체는 아마 앞으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요 정도의 공매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들도 있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찝찝하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 시장 조성자라고 항상 뭐 돈을 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1년 전에 작년 4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보니까 코스닥의 시장 조성자도 이 중국계 기업들이 막 상폐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날려먹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조성자가 대주주가 먹튀하는, 대주주가 이제 팔고 튀는 그런 걸 도와준 꼴이 됐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나름 이들의 고충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남의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요. 상장 주관사 거래소는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도 참 해결해야 될 문제죠. 특히 이 담당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계 상장 사망을 이유만으로 시장 조성 종목에서 뺄 수 없었다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으니 증권사에 맡겼다라고 완전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 조성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얘네가 좀 유동성을 이렇게 호가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정도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시장 조성자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